오늘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문제 삼아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삼권 분립, 왜 무너지고 있다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현 모습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2년 이명박 정권이었죠.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 즉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첫 판결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했죠. 그 결과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다뤄졌는데 최종 확정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즉, 상고인은 일본 기업이 되겠죠.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조금 전에 본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어떤 모습입니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배상을 매듭 짓자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자,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무의미한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무효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 감지되시죠? 이렇게 피해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던 일방적인 토론회를 해법의 골자로 포장해서 일본으로 기어들어가 보고하겠다는 우리 정부 정말 대단하고요.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저자세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야기가 가능하겠다며 우리 정부 해법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모습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거 봐서 G7 정상회의에 껴줄지 검토해보겠다라는 기시다 총리의 시건방. 저는 화가 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G7에 참석하기 위해 저자세로 사력을 다할 겁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법률 적용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으로 뜻을 관철하고 있죠. 더 이상 사법부는 행정부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입법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을 뽑는 선거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를 본인 사람으로 배치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서 윤심에 충성을 다하겠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만들어 부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즉, 국민을 밟고 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이자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줄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법부는 더 이상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형해화 상태가 되고 있는 삼권 분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무시무시한 독재를 방관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민생은 없고 오로지 본인 입속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